회피형 연인과 이별 중이라면 여러분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대체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도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회피형이 이별 후 겪게 되는 심리 변화와 그들의 이별 후 행동 패턴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경험적 사례들도 심리학적 이론들과 매우 흡사하죠. 즉, 회피형의 이별 후 심리 변화와 행동 패턴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이걸 이해하면 그들이 어느 시점에 이별을 후회하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이 겪는 이별 후 심리 변화 4단계와 임상심리사로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그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제외 전략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단, 여러분이 불안형이라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들을 이해하더라도 혼자서 회피형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임상심리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회피형이 이별을 후회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단계 과정을 겪어야 하며 사람에 따라 저마다의 구체적인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그들이 후회하는 시기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별 후 겪게 되는 심리변화 1단계는 후련함이나 해방감 혹은 안정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아니, 이별했는데 후련하다고? 그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이별 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주목해보자고요.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며 본인의 시공간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에 연애하다 보면 자신의 바운더리를 위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상대와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회피형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오히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대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회피형은 갈등의 해결 과정조차 굉장한 감정의 교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거나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때 그들은 여러분을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치부한다거나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사람, 즉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경우에 회피형의 상대방들은 이별 상황에서 자신이 그들을 너무 몰아붙였다며 자책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회피형은 여러분을 자신의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별 직후에는 마치 나를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진 것과 같은 후련함이나 해방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해봤자 그들은 굉장히 단호하며 지금의 상태에 만족한다며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상대에게 재회 의사를 밝혔는데 상대가 지금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상대는 아직 1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어서 회피형이 이별 후 겪게 되는 심리변화 2단계는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조금 생기는 단계인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별을 후회하는 수준은 아니며 이 시기에 보통 회피형은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애기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밀어내도 어떻게든 다가오던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결국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손을 내밀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거나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씩 혼란이 시작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먼저 다가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직까진 여러분이 자신을 쫓을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섣불리 행동하진 않죠. 하지만 어떤 경우엔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톡이나 인스타를 통해 갑자기 여러분과 관련된 사진이나 음악, 메시지 등을 게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상대하는 입장에선 회피형의 이런 행동에 이 사람도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건가? 연락해달라는 신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들의 하나의 작전일 뿐이며 이때 연락해봤자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러분을 밀어낼 겁니다. 아직 이별에 대한 후회나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회피형이 이별 후 겪게 되는 심리변화 3단계는 회피형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단계인데요.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재회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연애하며 좁혀졌던 거리감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비활성화됐던 애착 체계가 다시 활성화되는 시기로 애정에 대한 욕구가 다시 샘솟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회피형도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데요.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시기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하지만 연락의 내용은 다소 생뚱맞을 때가 많은데요. 별 시답지 않은 얘기를 꺼낸다거나 이걸 굳이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만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정보에 관한 질문이나 과거 같이 갔던 장소에 관한 질문, 아니면 여러분의 안부를 묻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등 연락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물으면 열의 9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또 힘들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들로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조절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연락한 거냐고요? 앞에서 말했듯 이 시기에 그들은 애착에 대한 욕구가 다시 생겼고 현재 결핍된 딱 그 정도의 욕구를 여러분에게 채움받기 위함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이 손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거리감을 체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엄청 다정하게 다가왔다가도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거나 거리감에 관한 확인이 끝나면 갑자기 다시 잠수를 타거나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를 반복하기도 하죠.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진짜 사람 미치죠. 아직 이 3단계에서도 회피형은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그래서 테스트만 반복하며 심리적 위안만 얻을 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까워지기 어렵죠. 이때 여러분이 그들을 단호하게 밀어낼 수 있어야 비로소 4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회피형이 이별을 겪게 되는 심리변화 4단계는 드디어 그들이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후회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회피형의 대표적인 연애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은 어딘가 자신과 꼭 맞는 완벽한 파트너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과거의 연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학에선 이를 과거의 유령이라고 부르죠. 이땐 비합리적으로 과거의 연인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하며 마치 예전에 나를 그렇게 밀어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도 하죠. 만약 상대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불편한 주제의 대화를 거리낌 없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별을 후회하며 재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마다 각 단계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빠른 경우 몇 주 만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어떤 경우엔 새로운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과거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회피형도 존재하죠. 그러나 이 시기를 앞당길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방법의 핵심은 단호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직접 겪어보시면 혼자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연락에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도 도무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마냥 너무 강하게 밀어내자니 상대가 완전히 나가 떨어질 것 같아 두렵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걱정과 혼란 속에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 후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국가공인임상심리사로서 회피형 상대방의 정확한 심리 분석과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쫓으면 쫓을수록 그들과의 거리는 멀어질 뿐이며 재회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